안녕하세요. 복덕이TV입니다. 오늘은 중개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으로 조금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중개업 하면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장점, 단점, 소속공인중개사의 장단점, 이렇게 장점과 단점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이 외에도 공인중개사 돈 많이 버나요? 아니면 공인중개사 하려면 부동산 학과 나와야 되나요? 공인중개사 하려면 뭐 컴퓨터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공인중개사 하려면 자차 필수인가요? 이런 질문들도 많으신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Q&A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장단점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공인중개사의 장점은 일을 하다 보면 부동산 투자에 많이 밝아져요. 부동산 투자에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에 오시는 손님들 대부분 투자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투자를 성공을 해서 자수성가 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의 투자 성공기 같은 걸 듣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부동산 투자 성공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투자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투자처를 찾는 분들이 상가 분석이라든지 수익률 분석, 원룸 투자처 수익 분석 이런 거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분석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하면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구나, 이런 걸 같이 배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좀 많이 밝아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장점은 일하는 만큼 번다예요. 일하는 만큼 번다는 내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다라는 뜻도 돼요. 내가 무한대로, 중개업은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요만큼 벌 거야 하면 이만큼 일을 하면 되고, 나는 요만큼이면 만족해 하면 요만큼만 일하고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단점은, 이게 장점이다 단점인데,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달은 정말 많이 벌고요, 어떤 달은 정말 수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단점은 워라밸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워라밸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나는 월화수목금토일 일하고 뭐 내가 뭐 휴식을 하고 이런 자체가 없고, 그래서 번아웃 오는 경우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또 단점으로 이건 조금 슬픈데 저는 일을 하고 나서 인류애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쉽게 나 요즘 마음 근육 만드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한테 상처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부동산 일이 상식 밖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사람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내가 베푼 호의가 나를 호구로 만드는구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대신에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기는 합니다. 중개사의 장단점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장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장점은 시간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내 스케줄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고, 오늘은 외근만 해서 매물사진만 촬영해야지 하면 그날은 하루 종일 외근 업무로 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핸들링부터 클로징, 그리고 모든 걸 다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이게 제일 중요한 장점인데, 수수료가 다 내 거예요. 내가 받은 수수료가 다 곧 제 월급이기 때문에 이게 개업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 단점은 대신 고정지출에 대한 부담인 거예요.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나는 꼬박꼬박 월세도 내야 하고, 물론 자기 건물에서 하시는 분들은 안 내셔도 되겠죠. 근데 꼬박꼬박 돈도 월세도 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부동산 운영에 이제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계약서 하나하나 쓸 때마다 책임감이 굉장히 느껴져요. 왜냐하면 뭔가 이 계약서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중개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요. 이거는 근데 곧 얘기를 하자면 스킬업이 빨라진다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어요.
계약서를 이렇게 쓰고 계약 한 건 한 건을 다 내가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한 건 한 건 다 공부를 배워요.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의 2개월은 소속공인중개사의 1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계약서 하나 할 때마다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장단점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소속공인중개사로 3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의 장점 넘어가 볼게요. 장점 넘어가 보면 소속공인중개사로 이제 취직을 하시려는 분들 목적은 다 똑같아요. 일을 배우고 싶어서, 중개업을 배우고 싶어서 취직을, 멘토를 잘 만나잖아요. 좋은 소장님을 만나면 진짜 중개 일을 엄청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엄청 빨리 배울 수가 있고, 또 주력 부동산을 모두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이 크게 주거용 있고, 원투룸이 있고, 상가 있고, 공장 있고, 토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주력을 하는 부동산 다 취업을 해봐서 경험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부동산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력 부동산을 골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적어요. 소속공인중개사도 처음부터 손님 미팅부터 이제 클로징까지 다 책임을 지는데 마지막에 소장님 인장이 들어가잖아요. 그 인장 하나 들어감으로써 내 책임이 100%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완전히 책임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책임의 부담감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택배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영상을 끊었다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소속공인중개사의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수료가 다 내게 아니야. 보통 이제 비율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급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율제가 3대 7부터 있어요. 3이 저예요. 3대 7부터 뭐 5대 5, 6대 4, 7대 3 이렇게까지 가는데 7대 3으로 가는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광고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또 못 받아서 부수적으로 나가는 지출 비용도 있기는 해요.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7대 3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많이 개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개월 근무를 했는데 그만둔 가장 큰 이유예요. 방향성이 달라요. 저랑 소장님이랑 중개에 대한 방향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추구하는 게 틀린데 그걸 저한테 이렇게 자꾸 고집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맺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저는 퇴사를 결정을 하고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짧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요즘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의 장단점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Q&A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중개 업무 관련해서 또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